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왜 빠지는 겁니까? 옷도 파란색으로 입으셔가지고 빨간 셔츠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예, 빨간 셔츠는 집에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예, 사드리면 입으시긴 할 겁니까? 그죠. 저는 늘 이제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입는 게 이제 또 제 철칙인데. 사랑둥이. 네, 뭐 그냥 집사람이 예쁘게 입으라고 그냥 줘서 입었습니다. 아.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고. 네. 매주 알겠습니다. 사모님 자랑을. 네? 매주 사모님 자랑. 그러니까 사랑꾼이세요.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모니터링 당하고 계시군요.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오늘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랬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모님 너무 사랑하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고요. 자, 일단은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지역은행 노이즈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냉각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나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장 시작에는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3.6포인트 정도로 약보합 정도 출발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양시장 쌍끌이 현물 매도가 출발이 됐습니다. 기관은 선물만 매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60일선까지 거의 조정을 고점에서 받았고 낙폭과대였던 2차전지 일부 소재주라든지 IT 대응주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엔터나 자동차 부품 등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낙폭은 오전에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 하락하던 주가지수 선물이 9시 30분 기점으로 일부 이제 V자 반등세가 잠깐 나타나기도 했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이때 축소가 됐죠. 2차 전지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과 LNF 등이 강한 반등세 속에 반도체주 소부장도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LNF 등이 강세해지면서 그 시간대에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팩웨스트 미국의 지역은행인데 예금이 마이너스 9.5% 감소한 뉴스 때문에 전일 주가가 급락했고,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 중단 요청했다는 소식도 시장이 부담을 느껴졌고요. 게다가 이제 당국이 CFD 관련 계좌 전수조사 한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종목 SD 창구를 통해서 CFD 반대 매매가 추정되는 어떤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DYPNF라든지 신대양 제지가 그 종목들인데 이러한 사태가 좀 재현되면서 수급 불안을 장중에 또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실적을 발표한 YG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해서 엔터 업종은 강세 시현하면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중 외교 당국자 간 회동 소식도 전해지면서 지수 방어 요인으로 오전에는 작용했습니다. 오전장 주춤하던 시장이 12시를 넘기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했고요. 에코프로 BM과 LNF 등 2차전지 소재주가 상승폭이 확대가 되기도 했는데 2486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이던 코스피가 또다시 1시 30분 이후에 재차 낙폭을 키우면서 변동성을 확대했고 종가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통신을 매수했고 운수장비, 화학, 유통, 금융들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엔터, 반도체를 매수했고 기관은 그 거래소에서 전기가스, 통신, 서비스 외에 대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엔터, IT 부품, 소프트웨어 매수를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KT 중심으로 통신업이 강세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주와 하이브가 강세를 보였고 업종 내 실적 부진 영향의 넷마블은 장중 1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종이 목재가 가장 부진했고요. 전일 강세 기록했던 금융지주사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이 부진했고요. 기계는 4월 중순부터 하락세 지속되면서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두산그룹주가 약세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순매수 속에 820선 근처에서 보합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빠졌습니다만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계속 초반에는 그래도 이번엔 가나 싶다가 후반 가서 힘 쫙 빠지는 전강후약. 사실은 전강도 아니에요. 그쵸? 강해야 강이지 뭐. 강약, 중강약.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 이야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와, YG 이렇게 오를 거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쵸? 어제 장 마감 시황 때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살 수가 없잖아요. 시간에서 하면 시간에. 시간에서. 야, YG 뭐예요 이게? 네. 어쨌든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엔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일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엔터 이야기 너무 자주 한다 말씀도 하시지만 또 잘 가니까. 잘 지금은 가니까 거의 들어야죠. 이제 주도 업종으로 지금 나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라도 사라, 뭐 여기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오늘 왜 올랐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타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은 엔터주인데요. 1분기 엔터주가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YG 엔터가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단도 전년 동기 대비 497%나 증가했고 순이익단도 437% 증가. 컨센서스 대비로도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1분기에 블랙핑크가 가장 큰 열의를 했죠. 그래서 뭐 잘 키운 딸하나 뭐 이렇게 리포트가 제목이 나올 정도로 이 블랙핑크 관련된 그 YG 엔터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번 실적에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 볼 수 있겠고요. 트레저 같은 경우도 해외 투어가 진행되면서 콘서트 중심의 외형 성장이 나왔습니다. 콘서트와 연동한 MD 상품 역시 작년 동기 대비 99.7%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또 이제 하반기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로 블랙핑크를 이을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했는데 보통 MD 상품 같은 경우는 콘서트에 쓰는 돈의 한 절반 정도를 MD로 평균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꽤 많이 쓰는 거죠. 그렇네요. 요새 표가 얼마 정도 하나요? 뭐 한 30만 원대 정도 하죠. 콘서트 가격가. 예. 3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딱 티켓팅 하자마자 바로 아웃이죠. 아유, 그렇죠. 그냥 네.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안표까지 이야기되면서 이제 일부 뭐 동남아에서는 뭐 1,000만 원 넘게 안표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높은 금액이죠. 3, 40만 원이면 그 동남아 쪽에서 한 달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한 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봉이네 연봉. 엄청나게 안표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블랙핑크 재계약이 24년도에 원가율 상승을 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블랙핑크 쪽에 몫을 좀 더 주게 되는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율 상승을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베이비몬스터 흥행 가능성에 따라 뭐 이익 상향이 여지는 아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또 흥행을 하게 되면 예. YG가 과거에 이제 좀 약간 실적 미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 또 세론 뭐 뉴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좀 안 좋았던 경험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변수가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리츠 증권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해 매출액은 4,8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32억으로 추정하면서 영업이익을 정년 대비 7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티켓 가격 상승하고 있고 콘서트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로열티 매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YG 엔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코멘트가 일부 좀 나왔는데 네. YM 리서치라는 곳에서 제가 좀 발췌해봤습니다만 역시 이제 BTS 공백기 동안 지금 K-팝 아티스트 중에 투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콘서트 투어 모객력이 가장 뛰어난 그룹이 역시 지금은 블랙핑크일 것 같아요. 정확한 마진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또 실적에서 이연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미스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높은 OPM을 이제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좀 신뢰를 주는 실적을 보여줬다 증명을 했고 투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1분기 대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은 도쿄돔 2회 공연이 이제 이익률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도쿄돔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연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률을 굉장히 2분기에 끌어올 것이다 보고 있겠고 지금의 실적 흐름도 2분기에 좀 기대할 수 있다.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스타드 드 프랑스 이게 파리 쪽인데 대형 공연이 있고 미국의 스타디움 공연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투어 해당 모객이 4만 명 좀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3분기에 진행된 투어가 평균 모객이 회당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니까 사이즈 자체도 워낙 커져서 2분기 나쁘지 않고 3분기는 더 커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BTS의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관련된 투어 평균 모객이 4만 9천 명 정도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와. 블랙핑크의 투어 관련된 하반기 사이즈가 코로나 이제 BTS 전성기에 육박하는 사이즈로 추정되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이 더 크죠. 그리고 하이브도 2분기 판매량, 음반 판매량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지수도 미라는 그 솔로 앨범이 나왔죠. 컴백 시기 감안하면은 음원 음반 이연도 있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음반 관련된 매출액은 YG 플러스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YG 플러스도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레저 역시 구장 판매량이 심상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팬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1분기는 아시아 투어였어요. 네. 네. 근데 북미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오. 그러니까 북미 투어 일정이 규모도 더 크고
티켓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오. 부분들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가 쭉 이제 일정은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일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네. 문제는 SM은 조금 이렇게 안 뭐라 좋았죠? 할까요? 조금 아쉬웠죠. 아쉬운 네.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 0시, 12시에, 새벽 네. 0시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베이비몬스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네. 베이비몬스터의 멤버 일곱 7명 명? 예, 7명.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공개 여기서 띄워주시죠. 단독으로 공개하는 겁니까? 네. 단독은 아니고 아침에 나왔죠. 이 뭐야 아현 동사는 네. 누가? 아현. 그걸 드립이라고 지금. 아 그냥 한 거예요. 아이돌한테 내가 뭐. 아현동 사니까 아현이라고 그걸 아현 드립이라고 동사 지금 수도 하는 있죠. 거. 그 YG 저게 합정해 있으니까 아이고. 루카 있고 치키타, 하람, 파리타, 로라, 아싸가 좋다. 한국인이 이름이. 3명이죠. 네, 뭐 한국인 포함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재밌는 게 이 유튜브에서 이제 멤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5명으로 간다고 이미 예측이 네, 네,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7명으로 뽑았잖아요. 많으면 좋은 거죠. 뭐. 근데 이제 약간 좀 기획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미 7명 갈 건데 네. 5명이라 하고 네. 긴장감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서프라이즈. 그냥 7명으로 가는 거죠. 이미 이제 좀 기획된 느낌도 살짝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동접 접속사가 이 새벽에 50만 명 정도 동접을 했대요. 아, 동접이 50만 명? 유튜브 동접이 그때. 이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만이 늘었다든가 막 그러던데. 지금 베이비몬스터의 유튜브 지금 아마 구독자가 216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걸그룹 기록으로는 최단기의 최대 그럴 것 구독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 해결 연구소는 몇 만이야? 몇 만? 명민준 유튜브 하는 거 아세요, 부장님? 제가 뭐 꼭 개인적으로 보세요. 생각해 본 재밌어요. 적이 없어요. 예. 사랑의 아, 결혼 그래도 서로. 인연이 있는데 그 저희는 조회수 쇼츠 한 800만, 900만. 아 그래요? 예. 그럼 출연을 구독자. 한번 뭐 이렇게 아, 섭외를 해줘야 나가죠. 아 빨리 넘어가죠. 저 너무 창피해. 네. 빨리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왜 7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암시가 됐냐 이야기를 재밌는 분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JI 고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약간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5월 12일이 베이비몬스터 멤버 수가 발표된 날이죠. 네. 근데 5월 12일에 탄생석이 이 카콕슈에 나이트라는 그 석이라 이제 광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카콕슈나이트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이게 약간 광물인데 무슨 뭐 보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콕슈나이트는 슈퍼 세븐의 구성 광물인데 이 슈퍼 세븐의 광물이 뭐냐면 자수정, 연수정, 백수정, 루틸, 고타이트, 레피도크로사이트, 그다음에 카톡슈나이트 이렇게 7개의 광물이 조합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퍼 세븐 광물의 연관성을 가진 날짜를 발표로 좀 정했던 게 스토리라인이 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그 광물이 뭐냐?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게 광물이에요. 그 광물. 보석 반지 아니에요? 뭐 보석인 것 같습니다. 카콕시에나이트라는 광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멤버 7명이 하나로 합쳐져야 뭐 슈퍼 세븐처럼 빛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스토리라인을 좀 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엑소 옛날에 뭐 바람, 불, 땅 이렇게 해서 능력치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슷한 뭐 컨셉이. 약간 컨셉을 갖고 그런 온 것 컨셉 같아요.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5명을 먼저 이제 사실은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벽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7명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 꺼내면서 이 2명은 이제 추가 2명은 이게 여러분 팬들이 뽑아주신 걸로 간다. 이러면서 7명을 그냥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베몬 나오면서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네. 과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짜잔했을 때 100%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뉴진스, 르세라핌, 뭐 아이브 등등 지금 네. 차세대 걸그룹 멤버들이 쟁쟁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베몬도 기대치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앵간히 잘 돼서는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앵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케팅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오, 알맹이 없이 뭐 알맹이 없다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마케팅으로 올라갔다고 하시니까. 마케팅으로 올라간 거 맞죠. 오, 그래요? 기획자부터 시작해서 유명했고요. 뭐 16세부터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가질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네네. 썸네일은 나왔습니다. 근데 초기에 굉장히 뉴진스? 마케팅을 잘했죠. 막 실력 없이 네, 네. 알맹이 없이 마케팅으로 올라갔다. 아, 그건 이제 레카 방송 저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품격 있게 갑니다. 저희는 지금 연예가 준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태극기 하다 보니까 라이브입니다. 네, 태극기 라이브입니다. 그
하이브 쪽에 대표 작곡가님이 친분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퇴근길 라이브에 한번 저녁 때 제가 모시고 케이팝 한번 쫙 했을 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야기들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재밌겠다. 마련해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흥행에 성공을 일단 한 겁니다. 굉장히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고 일단은 굉장히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노래가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올라온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명민준 앵커와 다르게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SM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음반 그 음원 판매 지연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SM은 약간 살짝 빠졌습니다. 네. 그 기존 2분기로 예상됐던 엑소나 NCT 드림이라든지 태연 컴백이 3분기로 좀 지연된 느낌인데요. 이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뮤직 라인의 라인업의 프리뷰인데요. 발매일 보시면 오른쪽에 3분기로 많이 밀려져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분기로 좀 예상됐던 게 이제 3분기로 좀 넘어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정상적인 어떤 흐름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늦어진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카카오 뭐 피인수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아티스트 뭐 중단기 활동계에 대한 선제적 가이던스 제공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기존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잦은 음원 발매 지연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SM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교보증권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4월 음반 판매량 업데이트인데요. 제일 오른쪽만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보시면 음반 판매량이 4월에 굉장히 좋습니다. 월간 단위로 보시더라도. 압도적이네요, 하이브가. 예. 확실히 근데 늘어나긴 하네요. 네, 의미 근데 있는 그래프네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회사가 얼마나 많이 파는가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하이브가 제일 많이 보이죠. 제일 아래쪽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JYP, SM, YG, 뭐 카카오 이런 순인데요.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팔았죠. 카카오가 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브, 또 우리 스타쉽, 아이브. 네, 애프터 라이크. 아이브가 있죠. 러브 다이브 예, 러브 다이브. 예, 그래서 뭐 신곡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나왔죠. 지난달 I 초에 am. 지금 러브다이브가 지금 언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도 잘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지금 아이브도 뭐 어쨌든 이제 새로 나온 신규 걸그룹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뭐 아주 완전히 뭐 최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규 걸그룹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걸그룹 정선 시대가 오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걸그룹의 팬덤이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은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성 팬들이 좀 더 지갑을 많이 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걸그룹들 나오는 컨셉을 보면은 네. 대부분 걸크러쉬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성 팬들도 약간 시장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YG가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YG가 약간 힙합이라든지 그렇죠. 걸크러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 아주 21부터. 뭐 아주 예쁜 그룹보다는 YG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분위기가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흘렀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보여주시면은 이 중국의 유튜브라 볼 수 있는 빌리빌리 쪽의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인데요. 이게 1위, 5위, 7위가 여자아이들입니다. 왜 세 개가 들어갔느냐? 지금 네. 알러지라는 게 이제 선 공개곡이 나왔죠. 근데 이게 그 앨범의 탑 라인의 그 곡이 아니에요. 알러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 공개곡으로 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빌리빌리 뮤비 인기 순위에서는 1위, 7위가 나왔는데 한국인데 왜 1위, 7위가 세 개가 올라갔느냐? 이 중에 두 개는 팬들이 직접 편집한 영상으로 조회수가 100만 뷰 이상 기록하고 있다. 재생산. 예, 이만큼 이제 그 여자아이들에 대한 그쪽에 중국 현지 관심도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겠고요. 2위가 에스파, 6위가 세븐틴, 9위가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뮤비 쪽의 인기 순위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제 여자아이들이 나오죠. 알러지가 알러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빌리빌리 쪽에 이 뮤직 그 동영상이 아니고요. 전체 동영상. 아하. 모든 동영상을 합해서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이 여자아이들 큐브 엔터의 이 부분들이 이 4위까지 올라온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파가 7, 8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전체 동영상이 7, 8위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오히려 5, 6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 에스파는 전체 동영상 중에서는 100위 박권으로 차트 아웃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여자아이들의 어떤 중국의 부분에서의 탄탄한 부분들이 좀 보인다 보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연예가 중계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포텐셜이 더 많이 있다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되나요? 그러겠죠. 지금 아마 하반기에는 또 이제 지금 5월 달부터는 그 JYP에 나오는 게 이제 A2K 아메리칸 투 코리아 그 관련된 오디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핫하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한 단계 레벨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하이브도 하반기에 똑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 이게 팬들을 바로 이제 이게 오디션 일반적인 오디션을 팬덤을 바로 형성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들어가면 뭐 누구 팬들이 완전히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그 네. 오디션 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팬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죠. 네. 일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다시 신규로 지금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서 하반기를 좀 보면서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엔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넘어가, 같지만서도 넘어가 30분이야 지금 20장이 남아 있는데. 아니 내용은 이쪽에서 주셨는데 왜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엔터 얘기를 좀 그 낯설은 분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확실하게 뭔가 숫자로 나오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분야가 좀 확실하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 MSCI 5월 정기 리뷰 관련주 와 혼조세.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MSCI 그 편입과 편출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쪽이 편입이고 오른쪽이 편출입니다. 편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코스모신수제,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지수 신규 편입이 됐고요. 에코프로와 금양은 극단적인 주가 상승 조항 때문에 편입이 실패됐죠. 네. 제일기획, S1, 롯데쇼핑, SD바이오센스는 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편입된 회사들이 이제 시작가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종가 무렵은 다 빠졌습니다. 아마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선반영이 됐다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편출이 된 종목들은 오히려 또 좋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편입과 편출된 종목들 둘 다 오늘 대부분 빠졌고 KT만 그래도 좀 플러스 1%대로 좀 버텼던 그런 상황인데요. KT 하면 이제 워낙 이 뭐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모 신수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음봉으로 끝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HT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삼성 SDS가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 유동 비율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밸런싱 상승 시점에 외국인 매수 유입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리밸런싱 관련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편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밸런싱 진행하는 부분에서 HD 현대, 신한지주, KTNG, NC소프트, 고려아연은 유동 비율 하락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도 종목들도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한 2, 3년 됐죠? 여기 편입된다라고 해서 오르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역시 오늘 편입되는 종목들이 이제 마이너스 뭐 5%도 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뉴스에 팔아라 약간 이런 기조가 예상됐던 것처럼 좀 일어났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이거 잘 가요 요즘. 여기도 핫해요. 네, 뭐 최근에 사실 뭐 완성차도 52주 신고가 나오고 네. 그렇게 안 간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네. 뭐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저점이 15만 원대였나요? 15만 원, 16만 원 정도 됐죠. 거의 2배 올랐어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21만 원대까지 왔으니까요. 꽤 많이 올라왔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50% 가까이 올라왔다고 네네네.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품주들이 더 핫하고요. 아주 뜨겁죠. 예,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울산에 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이 이제 모멘텀이 된 것 같고 조지아 공장에서 아이오닉 6를 본격 양산한다라고 발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에 관련된 부분도 좋았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에도 최대 35% 투자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품 관련된 쪽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1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 궤도에 올라섰는데요. 최근에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작년까지는 뭐 물량보다는 이제 믹스 개선이나 환율 효과 때문에 완성차가 실적이 좋았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물량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보일 거고 또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 관리 시스템 공장 관련된 세계 2위인 한온 시스템 경우에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9조 원까지 돌파 가능성이 점치고 있어서 한온 시스템도 큰 종목 중에서는 괜찮고요. HL 만도도 반도체 공급나 물류비 급증 등의 악재가 거쳐지면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전기차 모델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관련된 부품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더 작은 종목들이죠. 뭐 명신산업, 뭐 오늘 같은 우수 AMS, 뭐 유라테크, PHA, 그다음에 뭐 NVH 코리아 뭐 등등 평화산업 등등 뭐 그다음에 뭐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뭐 들어가네 만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회사에서 그 몇 시간 안 돼서 부인했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 급락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다 밀어 올려버리죠. 그 외부 해외 기사에서 그게 5월 4일날 기사에 서현이화가 물량을 받았다는 해외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또 그 다음 날 시장에서 돌았죠.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네. 그게 이제 보니까 5월 4일 기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윗골이 달고 빠졌죠. 그날도. 물론 이제 플러스로 끝났지만. 회사에서 조회 공시 오고 바로 답변을 해서 이거 아닌데요. 그래버리니까 급락했는데 다음날 다 밀어 올려버리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아직도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한 종목만 갈 수가 없고요.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찾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오늘 이제 부품기업 관련된 분기별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차량 관련된 부품기업 분기별 영업인데요. 이 빨간색이 어디냐면 성우하이텍, 그 파란색이 화신, 그리고 이제 약간 오렌지색이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영업이익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우 아이텍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도 파란색 그 기울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아진산업도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신 관련해가지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아마 2분기가 가동률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만은 3분기부터 완성차 볼륨 SUV 모델 4개 차 중에 차종 관련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교체주의가 또 이어지면서 샤시 부품의 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가 보일 거다 보이는 것 같고요. 완성차 3세대 플랫폼에는 프론트 크로스 멤버 등과 서스펜션의 경량화, 그다음에 강성 개선이 이제 중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멤버 압류에서 이제 독점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한 건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네, 아까 사이버 트럭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자회사 채무 보정을 한다는 건데요. 미국 전기차 부품 생산 법인으로 만들고 있는 서현이와 사바나 공장에 795억 차입을 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보증을 한 거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공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기아 미국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응으로 현지 공장 건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관련된 미국 전기차 관련주로도 이야기될 수밖에 없죠. 뭐 사이버 트럭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현대기아만 놓고 보더라도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현지 생산에 서현이화가 뭔가 들어간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동차 부품주들 잘 가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 서현이나 이런 것처럼 미국, 그다음에 인도 여기 공장이 있는 그런 쪽들. 또 하나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업체들. 그런 쪽이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럼 더 잘 가겠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 혼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에코프로. 저희는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고요. 산책하고 올게요. 저희 건 꺼주세요. 예, 저는 그냥 뭐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할 말은 해야죠. 네, 일단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5월 11일 날이면 어제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이동채 전 대표이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공식 보도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3월에 이동채 전 대표이사가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전반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회사의 경영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경영 공백은 없을 거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그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아침에 에코프로였나요?
에코프로 BM이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급등세까지 6%대인가요? 뭐 이렇게 막 급등하다가 종가 무렵에 뭐 마이너스 거의 6%. 예, 그렇죠. 네. 고가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시 47분부터. 그렇죠. 한 번에 그냥 한 막판에 방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완전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2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이야기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2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부분들이 약간 센티적으로 약간 좀 공포심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PM은 특히나 어제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이제 오늘은 반등을 좀 줬는데 그래도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오늘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다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낙폭 과대 인식과 그리고 LF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네. 일단 어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도 이제 어느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건지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낙폭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불을 붙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수급을 또 굉장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쪽에 또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의 섹터들이 또 쉬어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강했던 섹터, 아까 뭐 초도에 말씀드렸던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쪽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쪽은 또 쉬어가면서 주가들이 좀 수급의 영향을 시소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뭐냐면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7,500위안 올라서 24만 7,500위안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게 거의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18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현재 24만 7,500위안이니까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판가나 이런 것들 상품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2, 3분기에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도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 어느 정도 매출 가이던스가 좀 빠질 거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부분들도 조금 커버업이 메이크업이 되면서 좀 그런 우려도 좀 불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산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의 상승세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가가 아무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좀 되돌림,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IBK 투자증권 저희 이제 해당 회사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냈는데 리포트를 네. 냈습니다. 그래서 EPA라 해가지고 EPA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을 말합니다. 미국 내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했는데 그 강화안을 본다면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죠. 승용차와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안인데 2026년부터 해서 203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년간 55.9%를 감축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렇게 내연 되면 기간으로는 불가능한. 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 내에 2030년 기준 60%, 그리고 2032년 기준으로는 67%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2030년 전동화 비중 50%를 훨씬 더 상회하는 기준이겠죠. 더 센 기준. 더 타이트하죠. 아하. 그럼 전기차나 또 아니면 배터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32년까지 필요한 북미 배터리가 1765기가와트시다. 다음 표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북미 지역의 OEM JV 현황과 확정 인여 배터리 이제 캐파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북미 쪽에 GM이나 포드나 쭉쭉 해서 확정된 캐파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좀 짙은 검은색으로 나온 게 부족분입니다. 네,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등에서 이 부족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확정 캐파가 지금 619 정도로 나와 있죠. 619기가와트 정도 네네. 나와 있죠. 근데 2042년까지 추가적으로 1146기가와트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튼 조인트 벤처나 단독 공장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더 살아있다라고 저희 IBK 증권에서의 뭐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장 거의 마치고 나온 리포트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완성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지속될 거로 보는데 다만 이제 AMPC 이제 그 관련된 그 세액 공제 관련해서 수혜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출이 정말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1번 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거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 뭐요? 뭐 CATL 뭐 포드랑 하는 합작이라든지 거? 테슬라랑 합작이라든지 그거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구 이슈잖아요. 네. 법안을 발의했던 것들이.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자기네들 필요한 건 또 하거든. 하고. 앞에서는 어. 세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하니까 그 정권 바뀌면 네. 이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뭐 이런 거나 전기차에 이렇게 투자하고 쫙쫙 밀어주는 정책 같은 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기조가? 큰일 지금 나지, 이제 큰일 뭐 나지.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네. 공화당 측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그런 예산 예산 삭감을 삭감.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세액 공제 삭감이 이제 그쵸. 주장되는 거잖아요. 클린 에너지, 네. 배터리 뭐 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뭔가 또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또 삭감 쪽으로 뭔가 협상이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 2차 전지 쪽은 좀 부정적인 이슈로 트럼프가 그렇죠. 당선되면 그러니까 트럼프 그럴 가능성이 매우濃하지. 네.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러니까요. 그 뭐 이 연비 규제 풀었잖아 다. 그거 트럼프가 해놓은 건데 바이든이 네. 다시 돌리고 막. 그래서 당장 지금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변수로 이제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경계 요소인 건 맞습니다. 자, 배터리 뭐 이야기, 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 게임주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요. 네. 게임. 1분기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했고요.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가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자사주 소각인가 오늘 발표가 일부 나왔지만은 그게 나왔는데도 플러스를 못 돌리더라고요. 오. 시장이 그렇게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8대 게임사, 뭐 8대 게임사 중에는 크래프톤, NC소프트, W게임즈, 카카오게임즈, 폴오비스, 컴투스, 넷마블, 위메이드 이 8개의 1분기 합산 매출이 2조 3,870억, 합산 영업이익은 3,333억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지난해 1분기 합산 매출 2조 7,167억, 합산 영업이익 6,367억에 대해서 각각 이 합산 매출은 12.1% 하락, 그리고 합산 영업이익은 47.7%나 감소했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주로서 이야기됐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나이트크로우라든지 일부 네. 다른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뭐 어떤 그 게임들이 꽤 이제 1위로 올라오는 게임들이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 네, 그렇죠. NC는 TL. TL. 네, 근데 TL은 아직은 이제 네. 좀 지연되고 있고 뭐 언제 나올지 좀 보고 있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2분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트 코로나 다른 쪽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면서 리니지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2분기에 공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L이 이제 한 4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약간 2분기도 NC소프트가 좀 그 다른 회사들의 신작에 조금 밀리면서 어떤 그 매출 단이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가 되니까 2분기도 조금은 뭐 어떤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공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좀 보시고 보셔야 되는 게 좋다. 코로나의 수혜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집에서 게임을 하니까. 집에서 게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럼요, 리오프닝 넷플릭스도. 되니까 진짜 반토막 나는 그런 현상이. 근데 넷마블이래. 컴투스 위메이드 오늘 약세 보인 건 사실 다른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도 그거 무시할 수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넷마블이랑 위메이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뭐 제가 거기까지 언급하기에는 뭐 쉽지 않죠. 아니 뭐 내용은 아니고 그 변수가 어쨌든 임팩트가 있었다 없었다 요 정도로만은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뭐 센티적으로는 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 말하기에는 뭐 단언적으로 어렵다. 근데 하기에는 오늘 좀 이 두 그렇죠. 종목이 유독 많이 빠진 게 유독 많이 빠졌어요. 위믹스도 그렇고 넷마블 코인도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또 안 그쵸.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괜히 또 들쑤셔서 뭐 까봐라 뭐 이거 조사하고. 공개해라 막 이 조사하고 막 이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게임주 알아봤고요. 요거는 뭡니까? 또 과기정 양자입니다, 통보. 양자. 네. 양자 기술 분야. 박 부장님 양자 기술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양자 기술 잘 모릅니다. 양자. 양자. 요즘에 이야기는 뭐 이야기 하다 보면 핵 융합, 뭐 핵 양자 융합. 이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친자 양자. 예.
죄송합니다. 네, 바빠서 이제 바로 네. 진행할게요.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전자, 정부와 민간이 2035년까지 3조 5천억 양자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인을 했습니다. 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건데 보도자료까지 나오면서 해명을 한 거예요? 언론 기사, 이제 어느 언론사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언론에서. 예, 언론에서 기사가 저기 나왔어요.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경제 23년 5월 11일 날 나온 네. 거. 꿈의 컴퓨터 3조 5천억 배팅 삼성 현대 다 뛰어들었다. 이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주가들이 이제 뭐 텔레필드나 KCS, 뭐 드림 시큐리티, 코이버 이런 양자암호 테마가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플러스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양자기술에 투자한 금액이 2,761억 정도가 되는데요. 3조 5천억을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한다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신규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기술이 AI, 인공지능을 뒤있는 뭐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반박 자료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만성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양자역학은 정프로님이죠? 원래는 오르는 주식인데 정프로가 관찰하니까 떨어지더라. 아, 그런 게 양자야? 그렇죠. 양자역학. 우리는- 관찰하면 변한다. 양자가 우리 한국이 되게 예전부터 음. 대표적인 양자 홍길동. 아까 채팅창 여론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과기정통 요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해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은행주 하락, 미국 은행권 리스크채 부각 등에 또 하락했습니다. 네, 뭐 위기설에 입사한 뭐 미국 은행 팩웨스트 뱅코프 주가가 뭐 지난번 23% 폭락했죠. 네.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팩웨스트 주가인데요. 예, 이게 미국은 붉은 게 하락입니다. 네. 아니 27달러에서 지금 4달러 예. 70센트까지? 네네네, 그렇게 최근에 빠진 겁니다. 저게 사실 한 1년 반 전에 220달러였어요. 우와. 그리고 엊그저께 저점이 2달러인가 막. 얘네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잖아요. 네. 진짜 무섭다. 근데 저거 서학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이번에 지역 뭐 지방은행 많이 빠진 거 그냥 줍줍 하려고 사신 분들이 네. 그냥 있을 텐데 그냥 단순 빠진 걸로 이제 그냥 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죠. 그래서 뭐 여튼 그걸 차치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뱅크런 예금 인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5월 첫째 주에 전체 예금의 9.5%나 빠져나갔다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예금 인출의 대부분이 회사가 전략적 옵션을 검토한다고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관련해서 팩웨스트가 이렇게 빠지니까 자이언스 뱅코프라는 회사도 이제 빠졌고요. 여타 지역은행들도 여전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의 지역에 이제 70개 지분을 두고 있는 은행인데 네. 3월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재무 구조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SBB 파산 이후에 시장을 관심을 굉장히 받았던 은행인데 팩웨스트가 이제 SBB처럼 IT 기업 고객이 많고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 상한액 25만 달러 이상인 무보험 예금이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꽤 큰 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국내도 좀 그런 금융주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영증권이 코멘트를 했는데 잠시 중단되는 듯한 보였던 지방은행 주가 하락세가 다시금 재개가 됐는데 은행업이란 게 이제 원래 뭐 저리에 예금을 받아서 고리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쵸.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진을 마진을. 먹는 인더스트리잖아요. 근데 현재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3개월과 10년물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폭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파월이 단기간에 금리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린 게 화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부분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대출을 해소되고 디레버리징이 강해지면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역시 시장의 변곡점이 요인이 되려면 시장이 좋아지려면 지방은행이 좋아지려면 장단기 금리차가 최소한 제로
혹은 플러스 수준까지 원복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5.1% 선인 3개월물 금리가 최소 2년물 수준인 3.9%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기본인 거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최소 100bp 이상, 1% 이상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타결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면서 막 1개월물, 3개월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솔직히 조금 지난주부터 걱정됐었던 게 네. 우리가 주말마다 미국에서 네. 은행이 하나씩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도 주말에 날라갔고 네, 퍼스트 리퍼블릭도 주말에 날라갔고 근데 지난주 주말에 여기 팩 웨스트 팩 웨스트. 주가가 50% 한 번 빠지고 20% 한 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말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 공매도 제한 얘기 나오고 80% 급등하고 그랬는데 또 네. 주말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급락하니까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 지금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거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는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유동성이 문제다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IT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못 내서 실제로 재무 건전성이 확연히 이 은행들이 떨어진 건지. 일단 말씀드렸던 뱅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겠죠. 그래서 큰 은행들은 오히려 메가뱅크는 오히려 돈이 쏠리고 있고요. 이런 지방은행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손이었잖아요. 평가손이었는데 실제 예금 뱅크론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구 가서 찾는 게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로 이제 모바일로 다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나오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 23% 빠진 것도 5월달에 예금 9%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급락한 네. 건데 또 이런 뉴스 보면 내 돈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또 막 옮기고 뱅크런이 좀 심해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되네요. 뭐 일부 은행들은 정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폭풍 지금 은행들이 먼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 다음 뉴스는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일부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네, 시간상 뭐 두 개를 그냥 엮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뭐 네네네. 아프리카 이제 구제역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4년 만에 이제 충북 청주에서만 한꺼번에 네 곳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또 추가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제역이 불거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이제 광우병 구제역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관련된 백신, 진단 시약, 방역 뭐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왔고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석 속에 대주주 파마 리서치가 지분을 추가 해석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CTC 바이오도 이제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른 문제인데 약 30% 정도가 한우가 여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요. 구제역에 그 지역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한우의 30%.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좀 고깃값이 올라갈 게 좀 걱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한우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지지난달인가 농협에서 행사하고 그랬어. 많이 좀 사달라고. 그건 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전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한우 가격이 떨어지겠지.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런 여유가 모르겠네.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WHO가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네. 보건 비상 상태 해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관련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은 하락세였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망자도 그렇고 글로벌리 굉장히 좀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부 이제 확진자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됐다 볼 수 이건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시장 뭐 마이너스지만 또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이번 주보다 낫겠죠? 그렇게 뭐 기대를 해보는데요.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결국 부채 한도는 뭐 해결이 되겠지만 일전에 바로 직전에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는 3개월을 끌었습니다.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겨워.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세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6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 세금이 들어와요. 그럼 여름까지도 엑스데이트가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지지부진 계속 뭐 협상하고 싸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부채한도 이거 이슈가 역사적으로 80번 넘게 있었다는데 네. 왜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재료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고요. 아까 불협화음. 말씀드렸던 타협을 위해서 뭔가 제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뭐 세금과 관련된 세액 공제를 뭐 줄여라든지 뭐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